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연인이든 친구든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매번 그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약속 시간 매번 늦고 생일을 매번 기억하지 못하고 매번 내가 계산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매번 힘든 일이 있어 나의 힘듦을 말할 공간이 없는 사람.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털털 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핑계다. 그저 약속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다. 생일을 기억할 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살면 중요하지 않았던 거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참 잘했어요. 언니, 난 일요일 저녁이 제일 싫어.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서. 친구가 월요병을 호소하기에 나도 한마디 거들었다. 난 39이 제일 싫더라. 그 다음이 40이라서.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난 나이 먹는 거 좋아. 내년에 39 되는 것도 좋아. 참 잘했어요. 도장 39개 받는 것 같아. 100개의 숙제 중 39개 한 것 같다. 언니 나보다 3개나 더 했네. 얼마나 좋아. 참 이쁜 말이다 싶었다. 그런데 난 왜 숙제를 안 하고 싶지? 엄마의 최선. 나는 중학교를 3군데나 거쳤다. 전학을 2년에 한 번꼴로 한 셈이다. 안 그래도 아파서 1학년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탓에 학교에 적응도 잘 못했던 터라 전학 가기가 싫었지만 엄마에게 투정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 우리 집안은 지낼 곳이 없어서 길가에 나앉느냐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엄마는 삶의 질과 행복보다는 굶지 않기를, 지붕 있는 곳에서 잘 수 있기를 먼저 신경 써야 했다. 전학으로 위축된 막내의 마음까지 돌보시기에 엄마의 24시간은 너무 짧았다. 그것이 엄마의 최선이었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땐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아이들은 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어울려 컸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는 친구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한다. 아이의 성향은 타고난 게 반이고 가르치는 게 반이라고. 나라는 아이에게는 그 상황들이 조금 벅찼다. 아주 늦었지만 지금이 나이가 되어 이제야 조금씩 나를 다독이며 결핍을 지어가고 조각난 마음들을 붙이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 후회는 없다. 나는 친구든 연인이든 떠나보낸 후회해본 적이 없어. 누군가를 대할 때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거든. 나 자신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적어도 돌아서는 이유가 나는 아닌 거야. 그래서 내 인간관계에 후회는 없어. 오빠랑만 놀아. 내가 가끔 인간관계로 힘들어할 때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한다. 오빠랑만 놀아. 오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힘들어하면서 사람들 만날 필요는 없어. 그래, 그까이 거 오빠하고 놀지 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연락이 뜸해지면 그걸 참 못 견뎠다. 내 잘못도 아닌데 그 사람이 먼저 막대했는데 나 원래부터 성격이 안 맞았는데 뜸해지는 계기가 나한테 있는 것 같으면 공백을 못 참고 먼저 연락을 하고 사과를 했다. 그런 다음에 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반복들. 심리상담 공부 때 만난 언니는 내게 말했다. 너는 배려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은 참 편하겠지만 너는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다. 상대방이 내게 실망할까봐 조마조마하며 살아왔다. 늘 좋은 모습만 보이려 노력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내 탓일 거라고.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는 건데,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었던 것 같다.
싫은 것,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운 것, 짜증나면 짜증나는 것. 그게 내 감정인데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될 테니까 언젠가 들었던 나를 늘 마음에 새겨 노력한다. 나를 상처 주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없다. 애초에 몰랐던 사이, 사람을 처음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늘 심하게 조심스럽다. 연애든 친구 사이든 사람이 갑자기 다가가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잘 알기 때문이다. 알아가기 시작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놓고는 살짝 걱정을 하고 있었다. 부담 느낄까봐 조심스러워. 불편해하면 어떻게 해? 남편이 말했다. 불편해하면 안 보이면 되지. 원래 모르던 사람이잖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모르던 때에도 잘 살았다. 2년도 흐르는 강물처럼 10년이나 함께 했는데 20년이나 함께 했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아무리 오래 함께 해온 인연도 정말 작은 돌부리에 걸려 꺾이고 어긋날 수 있어. 노력으로 이어진 인연이라면 내 노력이 끝나는 순간 끝이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게 인연을 하나 잡고 노력하고 살아. 내가 그 인연을 놓지 않았다면 내게는 새로운 그 어떤 인연도 생기지 않았을 거야.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는 법이거든. 나에게 만난 후 오래전 친구랑 철학관에 점을 보러 갔다. 내가 28에 결혼을 했다고 하자 30이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최고의 남자를 만났을 거라면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살 수 있었는데 가는 길에 로드샵에서 그냥 옷을 사버린 경우라고 했다. 가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남편을 놀리기도 하는데 오랫동안 편하게 자주 입게 되는 옷이 꼭 백화점에서 구입한 비싼 옷은 아닌 것처럼 로드샵에서 사든 시장 바닥에서 사든 내가 오래 편하게 자주 입는 옷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백화점에 가도 이렇게 잘 맞는 옷은 없었을 거라는 걸. 25살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 여의도 거리를 울며 걸어다닌 적이 있었다. 옮겼던 직장에서 디자인이 D자도 모르는 영업팀장님이 디자인 팀장으로 와서는 온갖 구박을 하고 있었고 살고 있던 옥탑방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한 뒤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언니네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때 회사에서 퇴근을 해도 재워준 것만으로 감사한 언니네 집에 들어가 밥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먹고 들어왔다 해도 믿을만한 시간이 될 때까지 거리를 매하고 다녔다.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지금 내려가면 다시는 서울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추운 여의도 거리를 걸어다니며 눈물을 뿌렸다. 그 시절 내 옆을 지키고 위로했던 건 김광석의 노래뿐. 이 거리 저 거리 헤매이다 잠자는 어느 곳일까? 지팡이 짚고 졸룩거려도 어디인 듯 이끌리니까. 그리운 부모 형제 다정한 옛 친구. 그러나 갈 수 없는 신세 홀로 가슴 때우다 속으로 붙여갈 나의 인생아, 붙여갈 나의 인생아, 붙여갈 나의 인생아, 붙여갈 나의 인생아, 붙여갈 나의 인생아. 쌓이 고여도 괜찮아. 별것 아닌 일들로 걱정이 많았나. 전쟁이 나는 꿈이나 꾸고 길 가다 나쁜 사람을 만날까봐 밤에도 잘 못 다니고 건강 염려증을 또 심하잖아. 난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지? 옆에서 지켜보기에 웃기고
한심할 때가 많겠다며 칭얼거리며 남편이 말했다. 괜찮아. 나랑 둘이 있을 땐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 네가 사이코여도 괜찮고 변태여도 괜찮아. 내가 괜찮은데 무슨 상관이야. 난 왜 이렇게 생겨먹은 것인가? 왜 나만 이렇게 보는 것이 힘든 것인가? 내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해줘서. 생각보다 가까운. 우리는 모두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오늘을 산다. 김주혁 배우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배우의 팬도 아니었는데 한 사람이 떠나간 것 같은 기분.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울적이며 울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영화 광식이 동생 광대에서 배가 불렀던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들었다. 남편과 함께 마트를 가는 길이었다. 할머니가 일조했다고 할아버지가 위지혜를 밀면서 걸어가고 계셨는데 할아버지도 다리를 떠는 듯 그리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걱정스레 말했다. 에휴, 할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할머니 휠체어 밀고 가는 거 봐. 우리도 나이 들어서 둘 다 보면 어떡해. 너무 안쓰럽잖아. 그러자 내 말을 들은 남편이 말했다. 저분들처럼 저 나이까지 같이 살아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지 몰라.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살펴줄 수 있는 것도 진짜 큰 행운 아닐까. 같은 날 병원에 함께 갈 수 있는 행운이 우리에게도 오면 좋겠다 생각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기만 하던 내 성격이 급격하게 외향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아무도 세 번째 직장에서 친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게 되면서 부터였다. 대학 때만 해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나를 평했다. 그랬다. 대학 내내 친구들은 딱 2명뿐. 성격이 바뀐 이후 가끔 대학 시절을 돌이켜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누구하고나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이 또 바뀌었다.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두루두루 친한 관계라는 거 그땐 붙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안 하고 싶다는 거. 한때 모든 사람과 잘 지낸다는 것이 전부 있어 보였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가장 큰 재산 또한 사람이라고 들어왔다. 그래서 누구하고나 잘 지내는 사람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는데 이제는 뭐랄까 좀 허무하게 느껴진다. 굳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응을 해주는 시간들이 잠깐을 만나도 대화가 편하고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만 남는 게 지금이다. 왜 그렇게 혼자 밥 먹는 것이 두려웠을까? 왜 그렇게 무리에 끼지 못한 것이 두려웠을까? 지금도 마음껏 혼자만을 즐기며 사는 그런 류의 사람들은 못되지만 적어도 아까지는 알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만 한다. 그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그렇게 생긴 인간관계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혼자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후에야 이제 내게도 만나고 싶은 친구들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너는 그런 아이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라면 어쩌지? 몰라내 아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다. 내가 아는 너는 충분히 신중하고 겁이 많은 아이야.
그 선택의 불안으로 내가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것, 그것처럼 위안이 되는 일은 없다. 첫 번째, 팥빙수. 몇 대 전 굉장히 더운 여름날에 전남 영광엔 시댁에 내려갔다. 그때 카페에 모시고 가서 팥빙수를 시켰는데 시부모님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팥빙수를 드셨다고 한다. 우등버스도 비싸다며 일반 버스만 타시던 두 분, 팥빙수를 하셨다 해도 돈 내고 먼저 팥빙수를 사드시진 않았을 것이다. 단 음식은 싫어하실 거야. 전 음식은 싫어하실 거야. 애들 먹는 거라 싫어하실 거야. 막연한 생각으로 자식들 모두 몸에 좋다는 홍삼이나 사드릴 줄 알았지.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들, 간식들, 이런 것들은 별로 챙겨드린 적이 없다. 세상은 바뀌고 좋은 곳들은 너무 많고 우리끼리는 맛집을 맨날 찾아다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옛날 없던 시절 양말을 꿰매가며 신고 상한 음식이라고 쉬버리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대로 살고 계시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다. 담배는 요즘 시골에 내려갈 때면 어머님, 아버님이 못 드셨을 음식이 뭐 있을까 눌러보고는 한다. 복잡한 관계가 되었다. 어렸을 땐 가족이나 부모님에 대한 내 감정은 참 단순했다. 사랑을 받고 싶다, 관심을 받고 싶다, 그게 전부였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닮고 싶진 않은데 사랑은 하는 복잡한 관계가 되었다. 헤어져 봐야 한다. 진짜 친했던 친구 어떤 계기로 부러지게 되었을 때 많이 허전하고 많이 후회하고 되돌아가고 싶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후련할 때가 있다. 그 적적함이 좋을 때가 있다. 난 얼마나 참고 끌려다녔던 걸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인연이었는지는 헤어져 봐야 한다. 끈기 없는 아이. 늘 책을 끼고 살았던 언니에 비해 나는 책 한 권도 끝까지 읽지 못한 아이였다. 엄마는 늘 책 한 권 다 뭘 읽느냐, 하나를 내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제대로 때문에 나는 책 읽는 것이 싫어졌다. 중간 정도 읽다 보면 금이야가 떨어지길 수였고 책은 나랑 안 맞는 모양이라 생각했다.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집에 놀러온 지인들은 방대한 양의 책을 보고는 다 읽었느냐 묻는다며 본인도 반이나 읽었을까. 일단만 책도 많다고. 그러나 책을 꼭 전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순서가 중요치 않은 에세이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 부분부터 봐도 상관없다고. 모든 책을 정독하겠다는 자세가 책을 오히려 멀게 만들기도 한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게 필요한 말이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할 필요는 없다.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을 잘 때까지는 지치지 않도록 즐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심한 나라의 소심한 사람 이야기.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실컷 떠들고 놀다가 집에 온 친구들에게 전해서 하는 한마디. 혹시 아까 내가 한 말에 마음 상한 거 아니지? 친구가 늘 하는 말 무슨 말 했는데? 열대야. 새벽 3시 더위에 잠을 깼다가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새벽 5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했다. 낮에는 작게만 보이던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외로웠다. 외로워서 많이 외로운가 보다. 노력으로 이어진 관계. 예전엔 친구가
연인의 불만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평소에 믿음을 주지 못해서. 명절의 싸움이 잦아진 이유도 비슷하다. 평소에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치했기 때문이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순간적인 반응을 보고 일대분은 전화 못 받은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뭔가에 가기 싫어서 저렇게까지 짜증을 내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신뢰가 깨어진 사이에서는 시기가 동기가 전화나 명절이 된 것뿐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연애. 친정에 갔다가 대학 시절 내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때 만났던 어떤 사람에 대한 힘든 이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나쁜 사람을 만났나 싶은데 일기장 속에 난 온통 이것도 내 탓 저것도 내 탓을 하고 있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인다. 나는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학대하고 있었구나. 챙길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 자취하던 시절 알람을 3개나 맞춰놓고 자도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알람을 끄고 자꾸 다시 잠들어 버려서 제일 시끄러운 알람 시계를 장롱 위에 올려놓고 잠들었다. 그러던 내가 결혼한 후 지금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난다. 어떤 때는 알람이 울릴 때쯤 일어나서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다. 아침 준비하고 남편을 깨워야 하니까 누군가 챙길 사람이 있다는 건 이런 건가 보다. 헤어지는 이유. 언젠가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내가 연애를 몇 번 해보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초반에 미친 듯이 잘해주다가 1년 정도 되니까 헤어지고 싶어 하거나 시큰둥해지더라. 결혼 전에 4번의 연애를 했다. 그 사람과 왜 헤어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지나간 새 남자에 대한 대답은 이랬다. 졸업 앞두고 사귀자고 해놓고 졸업하면 거리가 멀어서 어차피 만나기 힘들 거야. 널 위해서 헤어진 거야. 연락을 먼저 끊어놓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너에게 돌아갈 거야. 10년도 더 지난 옛사랑 이야기를 꺼내면 첫사랑이 다시 생각나서 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어이없게도 그 당시 나는 그 말들을 정말로 믿었다. 내가 힘들까봐 그러는구나. 내가 좀 더 기다렸다면 돌아왔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첫사랑을 다시 찾아가려나 보다.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일이 없다. 그냥 마음이 변한 것이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헤어질 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무언가 이유를 들어서 갖다 붙인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일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까? 아쉬울 때 돌아갈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일까? 물론 남자들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주로 자이기 때문에 저번 경험이 없을 뿐. 어차피 사귀다 헤어질 거였으면 이유 없이 잠수 탄 인간 말고 2년 전 첫사랑까지 소환하며 헤어지자는 구질구질한 이별 말고 그냥 쿨하게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미안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이별을 고하는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사랑이 먼저 식는 게 죄는 아니니까. 가끔 그 시절의 바보 같은 내가 생각나서 욱할 때가 있다. 점점 비뚤어졌구나. 아무튼 잘 자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이제는 제가 힘들어서 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도록 하겠습니다.